주문처럼 외워야 돼.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커리어라는 게 여기 올라가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네.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노력해야 찾아져요. 끝까지 피보팅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커리어에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커리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이고 내가 지낼 24시간이고 그리고 곧 나니까요.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커리어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자, 한 번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의 커리어를 매일매일 만들어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이번에 커리어 피보팅이라는 책을 쓴 장영화 저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네. 저는 이번에 커리어 피보팅이라는 책을 쓴 장영화이고요. 사실 제 인생이 커리어 피보팅이에요. 맞아. 커리어 피보팅. 커리어도 어려운데 피보팅은 또 뭐야?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농구할 때 저희가 농구할 때 골을 넣으려면 한쪽 발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골대를 향해서 어디가 가장 좋을까?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잖아요. 요게 사실은 이제 피보팅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난 우리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너무나 잘 나가던 가게들도 하루아침에 손님이 뚝 끊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배달을 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찾았죠. 자, 피보팅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운동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경제 용어로 사용되면서요. 수익 모델, 고객들이 원하는 지점을 찾는 그 과정을 피보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커리어 피보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또 대표님이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진화하신 과정, 그걸 커리어 피보팅이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도했던 첫 번째 피보팅은 대학을 다닐 때 졸업에 의의를 두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자.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졸업할 수 있는 전공 학점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썼어요. 본격적인 피보팅은 어찌 보면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무렵에 그냥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해도 되는데 뭔가 좀 다른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시도했던 게 법학 수업을 듣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과생이지만 세상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았거든요. 법을 알면 직장 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도했던 게 계기가 돼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법대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법학 수업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이제 재미있어서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법대에 다시 편입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사법시험을 붙었어요? 그렇죠. 붙었죠. 2002년도. 2002년도에. 개떡 먹듯이 사법시험을 붙으셨구나. 아니, 쉽게 붙지 않았어요. 노력했지, 그럼. 정말 쉽지 않았고요. 그럼 지금 변호사예요? 변호사도 이제 아직 저의 피보팅 스토리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요. 오케이. 어떤 경험이든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키워드를 좀 뽑아냈죠. 네. 내가 왜 그 다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변호사라는 네. 직업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변호사는 어쨌든 법이라는 도구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어쨌든 내 의뢰인의 이익에 맞춰서 정말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쵸. 네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거고 대다수가 이제 이렇게 이 판가름이 나는 건데 저는 일을 해보니까 너도 이겨야 되고 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둘 다 이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쪽을 막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합의안을 이제 도출해내고 이런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일했네. 그러니까 두 배로 일한 거죠. 두 배로 일한 거지.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럼 이런 속성을 유지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다음 직장은 협상교육 기업이었어요. 아마 대표님도 아실 텐데 어디? 이제 IGM이라고 네, 세계경영연구원. 네, 네.
이제 뭐 기업 대표님들이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협상 교육을 하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협상 연구위원으로 일을 했었죠. 아, 그랬구나.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직장이지만 MBA 과정이 됐죠. 그러네. 거기에는 수많은 명사들이 이제 또 오셔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교육을 하시니까. 다양한 데를 거치셨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하는 지금 이제 회사가 조인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거기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조인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이었죠. 16년. 네, 벌써 네. 꽤 됐네요. 그렇죠. 2016년에 이제 자연스럽게 자, 이 피보팅이라는 건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탐색,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요런 과정들이 있어야 피보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 고객들은 우리한테 뭘 원하지? 아, 배달해 주는 걸 더 원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듯이 저희가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 현장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잘하잖아요. 그냥 교육으로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비타민 같은. 그런데 대학에 보내고 나니까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그들이 혁신 기업가가 되고 싶어도 어딘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저희 같은 기업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 양쪽을 이어야겠다. 그래?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은 되게 바쁘거든요. 그러면 이 재료를 손질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모으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친구들이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스타트업들도 잘 열심히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자,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커리어 네. 피보팅.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2030들에게 피보팅이라는 개념이 되게 필요해서 이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피보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즘에?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일단 대기업에서 뽑아줬어요. 그치. 그리고 네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일단 들어와. 들어오면 우리가 다 교육시켜줄게. 요새는 안 그래요, 대기업? 안 그래요. 진짜? 일단은 이제 공채도 삼성전자 외에는 이제 없어졌고요. 네. 이제 들어오려면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학점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겠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경험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워낙 이전에 비해서 대표님이 학교 다닐 때 비해서 지금 네.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맞아요. 우리 때는 맨날 데모하고 놀았어요. 막걸리 마시고. 네. 연애질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갔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이 북스마트하고 실제로 일의 세상에서 이제 갖춰야 할 필드 스마트? 네, 달라? 스트리트 스마트는 다른 거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많이 무너져요. 마치 이 벼랑에서 떨어지듯이 이 즈음에서 다시 한번 이제 현타가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이제 피보팅의 니즈가 한번 또 생겨나고요. 그렇지. 정말 요즘에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변화 속도라든지 네.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변화 속도도 그렇고 학교와 기업과 나의 직업 현장에서의 네. 이 격차라든지 이것 때문에 네.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야 되네요. 이렇게 그럼요. 자유롭게 피보팅을. 그러니까 근데 피보팅이 안 되는 사람 유형도 있어요. 잘. 그럼요. 아니, 어떤 그러니까 사람? 피보팅이 안 된다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방식이 있는 거죠. 예를 아하. 들면 대표님과 저는 사람을 통해서 막 배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네, 내버려 둬야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러듯이 피보팅의 방법도 다르다. 누군가는 이직이라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도구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직이 아니라 부서 네.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 고민이 크다면 심지어 이제 고민이 크면 대부분 몸이 아파요. 직장인들이 맞아. 이제 이게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스트레스로 네. 몸 아프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네. 이직이라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직 과정을 밟아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직을 원하는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직을 한다면 어떤 곳에서 나에게 오라고 하는지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또 수집할 수 있거든요. 이직은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하는 거 대표님도 어려우시죠.
어렵지. 네. 근데 저는 뭐 네. 평생 이직 상황으로 살았어요. 매일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려면 그러니까. 매일 다른 사람을 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30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아주 몸에 배어 네네. 이제 있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서 되게 쫄면서 무대 위에서 돈 벌기 그게 네. 강사라는 직업이거든요. 네네. 당당하지 않아요. 엄청 네. 쫄아요. 네. 한 사람이라도 자거나 반응이 안 좋으면 돈을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고 되게 화가 나고 힘들거든요. 그럼 막 500명이면 500명 전체가 다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딱 알아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아 망쳤다. 85점 오늘은 금방 머리 받고 죽을 것 같거든. 이걸 거의 30년간 매일 겪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내 커리어에 대해서 계속 내 커리어가 매일 뾰족하지 않으면 네. 무디면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매일 이렇게 연필 깎듯이 내 커리어를 갈고 닦아요. 맞아요. 네. 이래서 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팍팍팍 뚫으면 뚫어져야 되는 거야. 네. 안 뚫어지면 내가 진 거니까 그럼 내가 밀려. 막. 그러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셨으니까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그걸 딱 낚아채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직장인들도 이렇게 그 뭐야 뾰족한 나만의 피벗 방법이라든지 커리어를 네. 갈고 닦는 게 필요해요 요샌? 그럼요. 어때요? 필요하죠. 그냥 다니면 안 돼 회사? 아니 그냥 다녀도 괜찮아요. 아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다 다양한데 그치. 그리고 직장 환경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 누군가는 잘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별로 안 중요했어요. 정답처럼 저희는 객관식으로 정했거든요. 이렇게. 일단 의사, 변호사, 전문직, 공공기관 이 네 개 범죄에 안 들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선호가 역시 그렇지. 있고 그게 뭐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른 선택지가 생겨났고 다른 선택지들. 지금은 그 다른 선택지를 통해서 되게 큰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겨난 거죠. 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너답게 살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고 오래 살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은 그 젊은이들을 네. 코칭을 하시면서 스타트업으로 보내고 그들이 네. 성장하는 걸 또 보고 네. 가만 보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냥 거기 보낸 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옮겨주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또 네네. 다른 데로 아는 사람한테 소개해주고 네. 이것도 계속 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경력에 맞게 커리어 플랜을 잘 짜는 사람들의 특징 혹은 잘 짜는 방법이 있을까요? 커리어 플랜을 처음부터 잘 짜긴 되게 어려운데요. 문제의식이 없는 건 그거는 되게 힘들어요. 문제의식.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예를 들어 네. 연봉을 뭐 몇백만 더 준다고 이렇게 옮기고 하면 어느 순간 이제 나에게 실력은 안 쌓이고 그냥 현재 연봉을 깎고 싶지 않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걸 이제 인지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당장의 연봉만 놓고 움직이면 안 어느 돼. 순간 나는 되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만 몇 년 차의 커리어 플랜은 있는 게 좋아요? 사실 뭐 15년, 20년 너무 길잖아. 네네. 그래도 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네. 내 손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네네.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사실 이게 연차마다 다른데요. 아, 사회 그렇구나. 초년생들은 일단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오케이. 걸 찾는데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다르구나. 그게 뭐 오케이.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처음은 스킬셋.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뭔가 시키면 1인분은 해야 되는데 사회초년생들은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목격한 친구들은 2년 정도 되면 정말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지 나한테 내가 어디에 좌표를 찍는 게 좋은지 찾는데 집중을 하면서 이제 스킬셋을 좀 더 이제 그 직무가 요구하는 그 역량들 쌓는데 이제 집중을 하죠. 물론 이제 그건 평생을 가야 하는 거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제 5년 차 언더일 때. 오케이. 그런데 이제 5년 차 이상이 되면 그때는 내가 그 찾은 그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아, 그러면 네. 그 뭐야 딱 맞는 네. 그 회사, 네. 그 회사 내 그 딱 맞는 직무 요걸 네. 또 찾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당장 단번에 찾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친구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맨날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때때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필요하면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네네네. 서포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인터뷰 글에도 소개한 고희성의 예를 네.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예요. 앙티십 스쿨에 이제 그 수강생이었는데 학교에서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대표님 저는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할 거예요. 이랬던 친구예요. 근데 자 그래 창업을 한다는 건 알겠고 그 친구는 관광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졸업을 하고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을 했거든요. 네. 언젠가는 창업을 하겠다는 꿈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네. 요리사로 일을 해보니까 자기가 요리사로 창업을 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아, 그럼 어떤 일이 조금 더 효과적일까? 내가 해오던 요리와 스타트업을 엮어보자. 네. 아, 그래서 스타트업, 이제 푸드테크라고 하는데요. 요리라는 걸 테마로 하는, 음식을 테마로 한 푸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이직을 했는데, 푸드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는 이제 서비스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개발자들한테 뭘 넘기면 이게 안 되면 이제 올스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개발을 해야 내가 뭔가 직접 할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발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불과 사회 5년도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개발자가 되고도 그럼 바로 좋은 데 가냐? 못 가죠. 비전공 개발자 어떻게 보면 안 되고 떨어지고 이제 뽑아주는 데 간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커리어를 시작해서 지금은 토스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찾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좌표를 찍을지 찾았죠. 그러면 어디에서 최고가 될지 이제 한 걸음씩 다가갔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반부에는 내가 좀 더 선명하게 좌표를 찍을 위치에 가야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한 5년 후에 이제 계획은 이제 세우면서 플랜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40 이후라면 40 이후엔 내가 독립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의 조직에서 최고가 되는 그림을 목표로 그 전 단계 플랜들을 이제 세워가죠. 하지만 세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수정하면서 그렇죠.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기가 뭐 그냥 CEO가 되는 게 스타트업 CEO가 되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직의 장이 되는 것도 그럼요. 되게 괜찮고 그 각자의 적성이죠 그것도. 아, 그럼요. 그리고 그냥 드러나지 않게 누군가의 성공과 우리의 조직의 성공을 이제 계속 그렇지.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저는 정말 커리어에 다양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때 이제 이거 있잖아요. 잠깐 쉴래도 네네. 있고 음. 뭐 잠깐 3년간 여행만 할래 이런 네네. 분들의 커리어 피보팅은 어때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전업주부로 돌아갔다가 다시 직장으로 온다든지. 이게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경험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와요.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서비스에 등록을 하셔서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이제 만났던 50대 이제 경력 보유 여성 다 이제 열심히 일을 잘 하다가 이제 딸들이 대학 가고 이런 거 서포트하느라고 한 7년 일을 이제 놨다가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친구들도 다 딸들도 다 대학을 가고 그랬던 분이 이제 저희의 문을 두드렸고 네. 이제 그렇게 한 1년 동안 계속 저희가 이제 친구처럼 계속 커리어를 살피다가 최근에 또 이제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각 스타트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경력이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어메이징 브루어리라는 맥주를 수제 맥주를 만드는 스타트업에 공장장을 하시는 분은 또 이전에 큰 이제 브랜드의 공장장을 리타이어 하시고 이게 오신 그렇지. 분들도 그럼 있고 거의 60대 넘으실 수 네, 있지. 고피자라는 이제 피자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화덕이 있어요. 이 화덕을 만드는 분은 원래 에어컨 수리하시던 분인데 이 대표님 사장님 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화덕 만들게 네, 했어? 네, 같이 만들었던 그분이 이제는 이 고피자 전용 오케이, 화덕의 화덕을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자기 스타트업과 가까이 하면 나의 이제 새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커리어 피보팅.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내가 그러니까 나 커리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커리어 그리고 피보팅. 네. 그럼 이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나의 커리어 선상의 그 어느 중간 어디쯤으로 보고 이걸 사실 앞뒤로 다시 이렇게 재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언제 피보팅이 필요한지를 내가 잘 네. 가늠하고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커리어 피보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스스로 연마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커리어 피보팅이 저는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 일단 음. 이게 중요해요. 이 주문처럼 외워야 돼요.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다. 아주 중요하구나. 네, 이게 뭘 직업을 엄청나게 바꿔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정말 잘 맞는 일인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네네.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노력해야 아하, 찾아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주문처럼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반드시 있다로 시작하되 아하. 조금 이제 저희가 커리어라는 게 이제 여기 올라가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여정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일의 모양과 종류와 양은 달라지지만 계속 해야 되는 제 친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방향성도 저는 이 방향성을 너무나 잘 설명한 우리의 대배우 윤여정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는 배고플 때 연기가 제일 잘 돼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나의 일로 내 스스로의 이제 나의 스스로 먹고 사니즘을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함몰되면 그 여정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꿈의 크기를 더 오케이. 키우는 거죠. 윤여정 님도 60세가 넘어서고 나서는 내가 사치를 부리기로 했다. 그게 어떤 사치냐면 돈이 안 돼도 좋은 작품이면 참여하는 거. 그렇게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미나리였죠. 그게 또 다른 배우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나의 일로서 해내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동심원을 키워서 이 세상에 나의 꿈을 더 크게 흩뿌리는 그런 꿈을 꾸면 나의 커리어 여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커리어가 강사라는 직업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강사에서 NKTV도 하고 또 NKYU도 하고 이러면서 쭉 연결이 돼 왔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경영자가 되셨잖아요. 그러게요. 되게 네. 재밌는데 이게 커리어가 그냥 네. 내가 몰입할 또 다른 나예요. 어. 그러니까 김미경 자체는 몰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날 것이잖아요. 김미경. 네네. 네. 근데 뭐 강사 김미경, 뭐 NKY 학장 김미경, CEO 김미경 이거는요 진짜 몰입할 만하거든요. 네네. 완전 몰입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럼요. 또 다른 네. 나더라고도 생각이 들고 사실 이 태어나서 요즘 같은 지금 복잡한 사회에서 커리어를 하나 가지고 얘를 데리고 노는 재미가 없다면 뭔 재미로 살겠어요 또? 그러니까요. 네. 재밌게 네. 놓으십시오. 네. 자, 커리어 피보팅, 일의 의미와 방식이 바뀐 대전환의 시대에서 나에게 맞는 일 찾기. 마지막에 우리 장영아 대표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아주 가슴에 남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난 나에게 맞는 일 없어.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했다면 끝까지 피보팅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고, 여러분이 몰입할 커리어도 반드시 있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피보팅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신날 수 있는 일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커리어 피보팅 이 책 읽으시고 여러분 그 힘도 받으시고 힌트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이벤트를 좀 하도록 할까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책 제목을 맞추시는 분께 이 책을 10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는 스스로 커리어를 피보팅해 나가는 게 여러분 미래에 너무 중요할 텐데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커리어 체인징. 2. 커리어 피보팅. 3. 커리어 파이팅. 4. 커리어 점프.
자, 과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책을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띠링띠링. 고맙습니다. 네.